안녕하세요. 최근 파이코인에 관한 핫한 이슈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파이 앱 개발 관련 업데이트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 한 개당 가격이 $10에서 그 이상 가격들이 요즘 각종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과연 이 파이의 가치가 현실적인가에 대한 또 논쟁, 또 이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10 US 달러, 미국 달러로 $10이죠. 이것으로 거래를 시행하려는 커뮤니티가 많아졌으며 여기서 1파의 가치를 저도 10 US 달러의 무게를 실어드린 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TPL 거래에서 테스터들이 파일을 여러 가치로 합의를 해보고 거래를 해보았는데 최근에 그래도 10 US 달러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1파이는 현재 10 US 달러 가치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인정해달라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가치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파이코인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시작 가격, 즉 단합 가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유튜브 채널 한 구독자님께서 또 영상에 이렇게 또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파일러브님, 저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많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본 결과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10달러 또는 100달러로 거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하지만 내 물건을 10달러, 100달러에 팔 생각은 없으나 남의 물건을 10달러나 100달러에 살 생각은 있어 보이는데 정상적인 생태계를 운영하는데 파는 사람이 손해가 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제 생각에는 1달러 정도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 확보를 위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할 것이고 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며 코인 자체의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채굴이 가능한 파이코인이기에 현재 휴대폰에서 올라가고 있는 코인 보상량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는 분명 가치는 있겠지만 다른 타 코인이랑 비교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아주 적은 가치의 동전 코인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즉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 거래가 되어 보니 파이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파이코인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계셨기에 메인넷이 출시되자마자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구독자님이 말씀해주신 이 문장, 내 물건을 10달러 또는 100달러에 팔 생각은 없으나 남의 물건을 1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가치에 살 생각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장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은 오히려 이렇게 1파이가 10달러 가치 기준으로 시작되면 파이 유저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를 하려고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상장이 되기도 전에 파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태계가 확장이 되지 않고 점점 시장이 죽어가는 그런 부분을 또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번에 수많은 파이 앱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 세계 파이오니어 사업자들이 파이를 위한 거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어설프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파이가 1달러나 0.5달러의 가치로 단합이 되어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메인넷이 출시가 안 됐고 정식 거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론에 의한 그 불안감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올해 말이 돼야 이런 궁금증이나 불안감이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파이코인으로 항상 거래를 해왔던 테스터들과 그리고 TPL 수많은 유저들 그리고 현재까지 1파이에 100달러에서 10달러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거래를 해왔는데 그것을 또 기준점으로 사업을 준비해 오시던 분들을 믿고 그 방향대로 일단 가는 것이 가장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하는 그 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달간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뭐 의심해 오던 다른 파이 유저분들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데는 뭐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한 쪽으로 얘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처음부터 파이의 생태계가 1파이 10달러 가격으로 쉽게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돈이 남아 돌아서 본인의 실제 자금을 투자한 상품을 1파이에 기꺼이 판매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암호화폐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뭐 영업, 마케팅 이 모든 순간순간에 다 엮여져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애플파이를 판매하는 사업체를 차리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애플파이를 판매하는 기업의 마케팅팀이나 영업부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애플파이가 신제품이고 소비자 가격이 10,000원에 측정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시장에 내놓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는 만큼 소비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전에 홍보를 많이 해놓았고 충분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애플파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다면 뭐 시장에서 소비가 잘 될 수도 있겠죠. 운이 좋아서. 애플파이 하나당 10,000원으로요. 하지만 보통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더 미리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예를 들어 뭐 제과점이나 식료품점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애플파이라는 제품을 납품하려 시도를 해볼 것이고 곳곳에 광고를 더 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그 정보나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더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는 공급 업체를 엄선을 해서 공급 가격을 더 낮추어서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소비를 더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제품 할인 또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통해 애플파이라는 상품 자체가 대중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짜고 꼭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겠죠. 결국 처음에 애플파이를 광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는 익스펜스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금전적인 마이너스가 당연히 들 수 있다. 그렇게 감안을 하고 판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없이 그냥 애플파이를 전시대 디스플레이를 딱 하고 나서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를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무리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상품이든 서비스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심지어 코인 생태계에서도 이 기본 철학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코인 한 개가 10달러이다. 예를 들어 하나 10,000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도매가나 공장도 가격, 예를 들어서 약 4,000원에서 5,000원짜리 상품을 생으로 구매를 해서 그것을 1파이로 받고 판매를 한다. 이 부분이 극 초반에는 큰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판매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마켓이 필수로 나와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매매 사이트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유 경제다, 구독 경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소비자들도 효율적인 거래를 원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외국을 보시면 중고거래 사이트가 엄청 핫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파이를 벌기 위해서 금전적인 투자를 해서 마켓에 내놓는 행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고거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안에 고이 잠들고 있는 그런 상품들 중 중고거래 시세에 맞춰서 0.5파이나 1파이 또는 2파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보는 것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중고거래가 몇 달간 지속되었는데 파이의 유저수가 엄청나다 보니까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인 금전적 투자를 끌어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체에서 파이코인을 위해 어떤 상품을 판매할까 한번 예상을 해볼 때 그 사업체 그로스 세일의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그런 좋은 상품군을 시장에 바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21년에는 말이죠. 저도 개인 사업을 해보았고 온라인 사업도 해보았고 지금 해외에서 수많은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도 해보았지만 제품을 관리할 때 항상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플래그십이라는 상품군이 존재하고요. 그냥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재고 상품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플래그십 상품은 너무나도 기업에 큰 이익을 안겨다 주는 소중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화를 시켜주는, 즉 영업이익을 바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재고 상품이라는 것은 당장 이 시장에 상품을 내놓아도 판매가 잘 되지 않으니 다른 가치를 만들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상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고 상품들은 보통 할인 정책으로 들어가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해외 쪽으로 판매 루트를 찾거나 아니면 중간 도매상에게 덤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으로 기가 막힌 프로모션을 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재고품들도 아마 파일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까 구독자분이 걱정하고 계신 누가 과연 1파일을 위해서 금전적 투자를 해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냐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표에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닌 B2C 거래이기 때문에 파일을 사용하려는 수많은 소비자군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선진국에 포화된 시장을 개발도상국에 집중시켜서 서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슬리퍼 장사를 하던 김모 씨 사장님은 소비자가 5,000원에 판매되던 슬리퍼가 한국 슬리퍼 시장에서 유행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한국 시장에서는 처리 곤란인 상태였는데요. 마침 아프리카에서는 트렌드가 다르고 유행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였고요. 또 카드 결제가 안 되었거나 수수료가 높아서 고퀄리티 메이드 인 코리아 슬리퍼 공급이 안 되던 찰나에 이 슬리퍼를 파이 생태계에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5,000원, 즉 0.5파이의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대다수가 해외 영업 루트 확보하시는 게 최대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이 생태계가 또 해법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모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예시로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파이 앱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많아질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하는 구독 경제에서도 서비스 판매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정말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탁방을 오픈을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력을 한두 명 정도 더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세탁업의 수익은 실제 화폐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한두 명 추가로 고용한 인력을 이용해서 파이코인의 수익을 얻기 위해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월 멤버십 세탁 서비스 같은 확장 사업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는 바쁜 직장인들은 하루하루 세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해외에서는 세탁업 서비스가 직접 세탁물을 딜리버리 해주고 그 결제를 파이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룸 클리닝 서비스라든지 튜터링이라든지 생각을 해보시면 서비스로 또 파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건비가 높은 국가인 경우에는 콘텐츠의 판매나 정기 구독 결제를 파이로 전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교수가 개발한 코로나 관련 어플리케이션 Fever IQ 같은 경우에도 파이코인으로 매월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고요. 매일 0.001파이만 소비가 되면서 프리미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구독료가 US 달러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하루에 0.166달러와 같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는 1파이가 166달러와 맞먹는 가치를 또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래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 파이 생태계 안에서 초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시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파이 관련 유튜브 영상,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저렴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말고도 정말 수없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및 SNS 또는 오프라인에서 파이코인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파이코인의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큰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긴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네이버만 보셔도 실제 돈을 페이하면서 파이코인을 광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광고 비용이라는 게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분들도 엄밀히 말하자면 파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느 정도 금전을 쏟아 가시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것을 파이로 돌려받으려고 하시는 분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파이 앱들이 당연히 많이 나와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파이 앱들이 지금 개발 중이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